알면 알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냥 일상적으로 네. 한 주 잘 보냈어요라고 인사하는데 네. 실제로 수민 씨는 근데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한 주 동안 꼭 뭔가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이번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제가 코너가 이번 주는 4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원고 쓰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교통방송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쁘셨군요, 한 주가. 네.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은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 생각나거든요. 네.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는 뭐 맛집, 뭐 비법, 소스 레시피 이런 게 생각나는 건데 어떤 걸까요? 아쉽게도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 비밀은 물건이 더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말합니다. MC님,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물건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그 물건 위치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뭐 의미가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대를 매대라고 하는데요. 이 매대의 상품 진열 범위와 높이가 구매율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고객 중에 오른손잡이가 더 많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찾는 우유 등은 반드시 오른쪽에 두고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나 주력 상품의 경우 어른들의 눈높이로부터 약 15도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맥주 근처에는 땅콩, 육포, 오징어 등을 함께 파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죠.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는 네. 굳이 뭐 빅데이터 분석 아니어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기저귀 진열대 옆에 맥주 매대는 어떤가요? 그거요? 네, 모르시겠죠? 네, 맥주랑 기저귀랑은 잘 연관이 안 되는데 사실 예상치 못한 조합인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 고객들의 구매 내역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기저귀와 맥주를 함께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육아를 해본 적이 없지만 SNS를 보면 기저귀를 차는 갓난아기를 재운 후에 맥주 한잔 하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육아 퇴근이라고 하죠. 육퇴를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저귀와 맥주의 구매 관련성이 높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원래는 기저귀만 사려고 했는데 기저귀 옆에 진열돼 있는 맥주를 보고 그래 힘들다 이거 육아하고 맥주 한잔 하자 이러면서 구매를 많이들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온라인 쇼핑에서 흔히 보는 추천 상품 같은 거죠. 다들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추천 목록을 보고 혹해서 구매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물건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줄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거 말고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이 더 있다면서요? 네, 한 국내 화장품 제조업은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매 시기를 예측했습니다. 샴푸나 치약 등등이 떨어질 때쯤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판매량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국내 한 카드사는 구매 내역에 기저귀와 아기옷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영유아 상품 할인 쿠폰을 발송해서 카드 사용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유통업계 외에 각 지역마다 있는 전통시장, 이런 전통시장에는 영업비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전통시장의 영업 비밀은 아니지만 전통시장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연 130만 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휴업이래도 전통시장의 소비는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였는데 이렇게 뭐 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꼭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건 아니었다. 이런 결과네요. 맞아요. 오히려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거나 다른 날에 미리 구매하는 걸 선택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준으로 2015년과 2022년 식료품 평균 구매액을 비교해 본 결과 전통시장에서의 구매액은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의 구매 패턴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울산 시민분들은 이 의무 휴업일에 어떻게 장을 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의무 휴무일 때는 집하고 가까운 마트를 가죠. 일단 집하고 가깝고요. 전통시장까지 가려면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집하고 가까운 데 가게 됐어요. 근데 전통시장에 가려면 마음을 먹고 가야 되잖아. 저희들도 직장인이다 보니. 이게 집에 있으면 그냥 동네랑 가까우면 쑥쑥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전통시장 갈 때는 마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마트에 또 보면 필요한 게 그러면 이중으로 가야 되잖아. 집하고 가까운 마트에 뭐 바로 예를 들어 뭐 가깝게만 밀면 면을 산다면 바로 이런데 전통시장에 가면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있으니 온라인보다는 매장을 합니다. 네, 온라인은 예를 들어 한번 해보고서 품질이 괜찮다 싶으면 그 집을 하는데 이게 믿음이 안 가잖아. 제 눈으로 안 보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 나이 연령대들은 아마 반 이상은 온라인보다는 뭐 먹거리 이런 거는 직접 가서 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국 주변 성안동에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네.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형마트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의견과 또 전통시장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울산 전통시장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대표 음식을 개발하기도 하고 장날에 뭐 버스킹도 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꾀하긴 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요. 울주군은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안개처럼 분사되는 냉각 설비를 설치하고요. 디지털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 시장 상인들의 물건을 온라인에 입점시켜서 전국으로 판매망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먹으러 사실 장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남창 옹기종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하고 또 이 음식 창업을 지원해주기도 한다네요. 그렇군요. 사실 장날이라고 하면 각 장마다 떠오르는 또 대표 음식들이 있어요. 저도 자주 가는 장에 두부가 굉장히 또 유명한 집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떤가요? 이 시장마다 특화된 컨셉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중구의 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도 운영하고요. 야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용 전통주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남구 울산 번개시장은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많은 특징을 살려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금요 야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앞서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냥 편하게 한 번씩 놀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구마다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애청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신청